언제부터인가 한국 정치에 여론조사가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각 정당마다 툭하면 여론조사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대통령 후보도 여론조사 경선이라는 걸 상식으로 해서 뽑고 있습니다. 과거 2002년 정몽준 후보가 노무현 후보에게 여론조사 경선에서 져서 최종 낙마하면서부터 여론조사 경선은 전가의 보도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의 국민의힘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여론조사로 최종 후보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당과 대의원들은 꼬다른 보릿자루로 전락하고 여론조사 기술자들이 모든 걸 뒤흔드는 그런 일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지요. 정당 민주주의는 거하고 여론 공작 민주주의가 레한 시대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었다 하는 소리가 이래서 나오는 것이지요. 정당이 최상위 후보를 자체 생산할 능력을 상실했다는 얘기입니다. LA 다저스 팀이 여론조사로 선수를 뽑던가요? 뉴욕 양키스가 여론조사팀을 운영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던가요? 이것은 정당 민주주의 원칙을 근본에서부터 허무는 일이지요. 정당은 자체로 공정한 경선 등을 해서 후보를 뽑아야 하고, 뽑아놓고 여러 정책 이벤트를 하고, 그래서 지지도들을 끌어올려야 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여론조사도 해봐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당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은 제쳐두고 여론조사로 후보를 뽑게 되면 정치인을 뽑는 게 아니라 정치 연예인을 뽑는 것으로 선거가 급격히 왜곡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민주주의가 급격히 타락하는 것이라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에 관한 시행령, 시행규칙에 공직 후보자 선출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직 후보자를 뽑는 것이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데 정당법에도 시행령에도 시행규칙에도 제대로 된 규정이 없으니 전당대회 등에서 당권파들이 룰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집행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최소한 기본적인 공직 후보자 선출 규정은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정당법에 그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후보자의 경우 100% 국민 경선 및 국민 참여 경선을 원칙으로 당원 당규를 정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50% 대의원, 50% 국민 여론조사로 합산하게끔 당원 당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규정인데 모법이 없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욱이 국회의원 등의 공천에 관련해서는 당 대표의 추천을 받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어디는 단수공천, 어디는 2인 경선이 마음대로 결정되는데, 이러니 후보 예정자들이 국민, 주민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당 대표, 당 실력자의 눈치를 보는데 충실할 수밖에 없고, 국회의원이 되어도 독자성은 없고 모두 당 지도부 눈치만 보는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당들이 당헌 단규부터가 헌법에 규정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왕, 대통령, 총재 눈치만 보는 거수기들로 전락한 이면에는 이러한 법제의 미비가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통진당만 해산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집권당과 제1야당부터 공천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지 아니면 당권파들로부터 나오는지 엄밀히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당 정치라 하면 누가 뭐래도 당의 당원들이 자기 당의 대표 선수들, 대통령 후보나 국회의원, 각종 지방자치단체장, 의원들을 뽑아야 할 정상일 것입니다. 상대당 후보와 견주어서 이만하면 경쟁이 되겠다 하는 후보를 골라내는 능력, 그걸 갖추는 정당으로 실력이 쌓여야 할 것입니다. 그걸 못 해내면 어떻게 되느냐? 같이 망하는 겁니다. 집권의 길은 멀고 야당으로 전락되는 것입니다. 야당의 지도부뿐만 아니라 당원들도 뼛속 깊이 이 점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당원들 스스로 지연, 학연, 혈연에 얽매이지 않고 고품질의 후보를 내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그 정당이 사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정당은 망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축구 실력은 엉망진창인데 심판이나 매수해서 이기려 하는 마음보를 갖는 축구팀하고 비교되는 장면입니다. 현재의 한국 정당들은 냉정히 말하면 공정한 경기들을 할 줄 모르고 심판을 매수하거나 상대 선수들을 매수하는 그런 경기를 한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모든 걸 관제 여론조사 기관에 의존하는 일들이 부쩍 심해졌습니다.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만이 정통인 양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엔 두 회사 외에는 여론조사하는 기관이 없는 것입니까? 두 회사가 여론조사 시장을 독점하게 만든 이 이상한 현상을 왜 야당에선 비판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언론, 방송사들도 비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 아닙니까?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상실한 집단주의 체제로 가고 있다는 지적은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여론조사란 누가, 어떻게, 누구에게 질의하느냐에 따라 그 편차가 엄청나게 난다고 하는 것은 원만한 사회과학자들은 다 아는 일입니다. 이 정권은 출범 초기부터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으로 큰 홍역을 치른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제2, 제3의 여론 조작이 끊이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야당은 계속 침묵하는 가운데 세상만사를 리얼미터가 주는 표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의 여러 사회 현상을 단 하나의 시각으로 해석하게끔 하는 체제는 명백히 독재 집단주의 체제입니다. 헌법에 주어져 있는 사상의 자유가 훼손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여론조사 기관과 언론 방송사가 결합되어 버리면 히틀러의 파쇼 체제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애국민주 시민 여러분께서는 깊이 있게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시대 대한민국 체제도 문제점이 한둘이 아닌 가운데 많은 독재적, 파쇼적 정치 행태들을 진행해 온 바 있었습니다. 고문이 수시로 벌어졌고 정치 사찰과 전화 도감청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군경 부재자 선거에 부정이 툭하면 끼었고 야당 전당대회에 여당과 정보기관의 개입도 없다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기간을 거쳐 오늘에까지 헌정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하자면 과연 선거를 통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까? 깊이 회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총 한 방 안 쏘고 군인들의 시대를 마감했고 선거를 통해 여야가 뒤바뀌는 기적도 맛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돈 없는 사람이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 후보도 될 수 있을까? 그랬지만 이 문제도 어느샌가
돈 없는 사람도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 후보도 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경상도와 전라도가 서로 화해하고 결혼하고 살 날이 올까? 이 문제도 머지않아 눈 녹듯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해결될 날도 오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하나씩 풀리고 있는 이런 시점에 여론조작이 다시 생기고 선거 공작, 야당 공작이 다시 벌어지는 시대로 되돌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3종 세트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